안녕하십니까. 건강부동산TV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를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기구인 가칭 부동산 거래 분석원 설치를 공식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몇 가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보도 설명 자료를 또 발표를 했어요. 우선 국토부 보도 설명 자료부터 한번 살펴보고, 과연 부동산 거래 분석원에서 어떤 사례들을 적발할 건지, 그 적발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자료가 국토부에서 9월 3일 날 보도한 설명 자료인데, 타이틀을 보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것은 불법 가능성이 높은 의심 거래에 한해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설명자료를 발표하게 된 근거가 최근 언론에서 몇 가지 논란되는 내용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설명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동아일보 기사를 예시를 들었는데,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이 모호하다. 내 돈으로 내 집 사도 들여다볼 판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좌 내역 등 각종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과도한 거래 규제라는 이런 비판이란 이런 기사에 대해서 논란이 확대되니까 이 자료를 발표한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국토부에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 불법행위 대응반을 조사한 내용들을 언급을 한 건데,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19년 기준으로 한 2% 정도만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다만 실거래 신고 내역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이 거래 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조사 대상으로 추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부동산 거래 분석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이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은 게, 첫 번째가 거래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이 의심되는 거래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7억이에요. 근데 거래 과정에서 5억 원이 낮은 12억 원에 거래가 된 사례. 이런 경우 조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족 간 대차가 의심되든지 차입금이 과다하든지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예를 들면 35억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거래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매수했는데 자기 자금 6억 등을 통해서 거래한 사례 등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을 적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었어요. 요즘은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실행이 되고 그런 과정을 보면 처음에 안이 나왔을 때 여러 논란이 되게 되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었고, 근데 그 부분이 오히려 실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논란이 됐던 부분이 또 실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공식화돼야만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사례들을 적발을 할 건지 그 내용이 명확하게 되겠지만,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 대응반의 적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에 대한 불법 사례들을 적발하는 기구가 부동산 불법 대응반이에요. 최근에 불법 대응반이 1,400여 건을 적발해서 고발을 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9억 이상 이제 고가주택 거래 중에서 자금 출처가 이제 불분명하거나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 아니면 집값 단합, 무등록 중개, 부정청탁,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했고 불법에 대한 부분을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한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특수관계인과 이제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를 이제 탈루했다. 그런 혐의로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된 사례이고, 계약일을 또 허위 신고를 해서 제자체에 이제 통보한 사례. 시가가 이제 14억 8천짜리 이제 아파트인데, 언니가 동생한테 아파트 거래를 하면서 11억 5천에 거래를 한 거예요. 시세보다 이제 3억 3천을 싸게 거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계약일 자체도 7월 달에 매매를 했는데 5개월 후인 12월에 이제 거래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 통보가 된 거죠. 원래 이 세법상에는 특수관계인 간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보다 이제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으로 팔 경우에 매매가와 이제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로 차액이 3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 이제 30%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이제 과세되지 않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가의 30%가 이제 4억 4,400이니까 3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14억 8천에서 3억을 제외한 그러면 11억 8천. 이 금액으로 거래가 됐으면 증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3억이 이제 초과가 되다 보니까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로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는 편법 증여로 의심돼서 국세청에 이제 통보된 사례인데, 법인의 이제 아버지가 대표였고 아들은 이제 주주로 신고가 돼 있어요. 근데 보유 지분이 0.03%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배당금을 7억 5천을 이제 지급을 해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 아들이 13억 5천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이 배당금 7억 5천을 매매자금으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를 한 거예요. 요즘에 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나름대로 철저하게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 7억 5천을 이제 배당한 게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법으로 증여한 걸로 판단을 해서 국세청에 이제 통보를 한 거죠. 향후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 설치가 되고 활동에 들어가면 가장 많이 체크할 부분이 이 편법 증여 부분이에요. 그리고 검토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 거래나 이제 주택 거래를 할 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꼼꼼하게 기재를 해서 이 편법 증여에 해당이 안 되게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적발 케이스를 보면 이번에 이제 대출 부분이에요. 개인 사업자 이제 대출을 받은 다음에 용도가 이제 유형이 이제 의심되는 사례인데,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 A씨가 강남구에서 이제 70억 상당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기 위해서 저축은행에서 의료기 구입 목적을 위한 용도로 개인 사업자 대출을 26억 원을 받은 다음에 아파트 이제 매수 비용으로 사용이 이제 의심되는 사례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례는 규제 지역 내에서의 주택 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그 의심 사례로 적발한 사례. 그러니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구 수성구에 소재한 22억 상당의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 사업자 대출 14억 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이제 의심되는 사례. 향후에도 지금 규제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위반 의심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적발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형사이권 사례인데,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 그 게시를 통해서 집값 단합을 유도하는 행위를 적발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그 특정 공유주택사들이 단체를 이제 구성해서 비회원 공유주택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를 적발을 했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적발해서 형사입건을 했고, 그리고 또 위장 전입을 하거나 특별 공급자들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행위를 적발해서 형사입건을 했어요. 오늘 이제 살펴본 사례들은 현재 이제 부동산 불법 대응반이라는 기구에서 이 적발한 케이스들을 한번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근데 향후에 이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상설 기구가 설치가 되고 감독을 더 강화하게 되면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오늘 언급된 이런 적발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적발해 나갈 확률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부동산 불법 대응반의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이라는 상설기구를 만들어서 심층적으로 단속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 거래할 경우에는 자금 조작에서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고, 뭐 저가 거래에 대한 부분, 불법 증여에 대한 부분,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